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네, 드디어 제가 지금 HMM의 제2의 HMM이 될 만한, 물론 HMM만큼 미친 종목은 글쎄요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럴싸한 건 있어요. 한 2배 이상 먹을 만한 거는 분명히 제 눈에 보이는 게 하나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대기업 위주고, 그리고 이제 망할 일 없고, 근데 좀 많이 죽어 있고, 하지만 이제 지금 뭐 좀 좋아지고 있는 회사 총 3개를 정리를 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올리는 이 영상은요, 제가 지금 그냥 증권사 리포트 하나랑, 그리고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의 조언과 인터넷 기사 몇 개를 보고 지금 조합한 되게 약한 근거 자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면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아니면 이런 건 잘못됐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답글로 이런 점들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취합해서 정리를 할 테니까 꼭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입니다. 첫 번째 회사는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다들 알다시피 뭐 화공 쪽 이제 플랜트 수주하고 막 이런 것 쪽으로 이제 많이 하는 곳이죠. 비화학적인 뭐 그런 것도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 주가는 뭐 당연히 지금 뭐 다 누가 봐도 낮아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월봉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럼 이 회사의 그 가능성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일단 그 나머지 이제 뒤에 나올 그 두 종목들과는 다르게, 얘네는 실제로 지금 수주가 이미 쟀어요. 수주가 됐고 그런 게 많아요. 많으니까 당연히 결론적으로 잘만 한다면 매출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당연하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H&M처럼 진짜 컨테이너가 잘 되니까 그런 확실하게 보이는 매출의 상승 동력들을 갖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뉴스 기사를 보시면요, 이제 석유 의존도가 높은 중동 국가들이 여건이 개선됐다. 왜냐면은 지금 유가가 다시 많이 올랐죠. 60달러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아닐 수도 있어요. 60달러 수준일 거예요. 어쨌든 많이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투자 구매도 늘 거고, 여기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런 플랜트 경험들이 많고 하니까, 아무튼 지금 얘네가 다시 이렇게 수주가 많이 들어온다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지금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된 이런 공시들을 보면, 이게 21일날 나왔으니까 이틀 전에 나온 거죠. 뭐 계약명이 뭐 말레이시아 뭐 여기 프로젝트 뭐 이런 거, 매출액은 뭐 어떻게 계약 금액은 얼만큼이고, 크죠? 한 8천억 막 이런 식으로. 어쨌든 되게 얘네는 지금 가시적인 거에 많이 나와요. 이거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핫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 엔지니어링은 누가 봐도 다시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CCUS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카본 캡처, 뭐 유틸리데이션, 그리고 스토레지, 이건데 이게 뭐냐면 플랜트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같은 거를 실시간으로 포집해서 그거를 압축하여 운송해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거나 깊은 뭐 지하 암성층에 저장하는 기술을 통틀어서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친환경 기술이야. 친환경 기술. 근데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투자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 친환경이 지금 되게 대두가 되고 있는 환경에서 이런 기술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확실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을 갖고 왔고요. 뭐 그냥 일봉으로 봤을 때 그냥 괜찮은 자리가 있다고 치면 요 자리 괜찮아 보이죠. 요 자리가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데, 한 17,700원 정도가 되겠네요. 17,700원 수준까지 온다면 한번 뭐 투자를 해보실 분들은 한번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어봅니다. 실제로 보시면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 쪽에서, 여기가 기관이고 여기가 외국인이죠.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수급이 좋은 거죠. 아무래도 돈이 벌릴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목 분석을 보면 이제 2021년 기준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거든요. 이걸 한번 때려봤어요. 계산을 때려봤는데 대충 이 정도 나옵니다. 멀티플은 12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 주식수는 저기 적혀있는 대로 1억 9,600만 주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거 예상 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요게 나와있는 이 숫자를 그냥 넣은 겁니다. 이거 다 컨센서스죠.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달성한다고 했을 때 예상 주가는 한 24,000원까지 나온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쳤을 때 지금 한 9,000 얼마죠? 그럼 한 20% 정도의 수익은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투자하는 건 좀 뭐 그것도 나쁜 투자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을 갖고 와봤습니다. 네, 두 번째로 갖고 온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다 알죠? 그렇죠? 전기차 배터리 생산 업체인데, 지금 그 미국 공장이 이제 결론적으로 잘 해결됐죠. LG하고 그 소송에서 잘 해결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어쨌든 전기차를 생산이 되는데, 전기차 배터리를 이제 미국에 생산이 되는데, 안 그래도 그 배터리가
되게 그 바이든이 관심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 문 대통령님하고 그 얘기한 것도 있었고 최근에. 아무튼 그래서 지금 뭐 정치적으로든 뭐든 간에 국제 관계로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회사이면서 SK이노베이션이 포드랑도 엮였고, 근데 LG는 또 누구랑 엮여 있죠? 여기 LG 보시면은 LG는 보다시피 GM하고 엮여 있죠. GM하고 엮여 있는데 뭐 아무튼 사실 미국에서 더 대중적인 차는 제가 알기로는 포드거든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SK이노베이션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얘가 왜 특히 관심을 갖냐면, 지금 여기서 종목 분석으로 봤을 때 일단 투자자별 매매 종량을 봤을 때는 기관들, 얘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파는 것보다 사는 게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게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 외국인의 경우는 약간 물음표네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좀 약간 사고팔고가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얘가 가장 관심을 갖던 이유는 여기 있는 거, 여기에 있는 이거를 제가 때려 넣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딱 때려 보니까 네, 미친 값이 나왔습니다. 멀티플이 40이 나오더라고요. 40이 나오는데 그에 따라서 상장 주식수를 해보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상 주가가 68만원 나옵니다. 예상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맞췄다는 가정하에는 68만원이 이제 가장 안정적인 주가다라고 나오더라고요. 68만원이면 지금 주가보다도 2배 이상이 올라야 되죠. 지금 제가 가져온 3가지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얘가 가장 그 괴리가 큽니다. 그 컨센서스에 넣은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하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SK이노베이션도 미래로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이 커질 거고 하면 배터리 안 그래도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몇 개 없죠. 이거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얘도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투로 갖고 간다면 분명히 크게 수익을 볼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SK이노베이션을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 SK이노베이션은요 어차피 긴 세월이 필요하거든요. 한 이 정도 자리 지금 하나 보이는 거 한 25만원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급하게 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뭐 지금 오르고 만약에 내일 올랐다고 해서 이게 뭐 1년 2년 계속 이럴 리 없거든요. 분명히 떨어질 거고, 제가 사실 SK이노베이션을 언제 샀었냐면 이날 샀었을 거예요. 이날 사고 갑자기 이렇게 올랐었죠. 근데 이때 안 팔고 제가 떨어질 때 한 이 정도에서 팔았던 것 같은데,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차피 올라가도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 같은 거 나쁜 자리가 아니니까 이 자리에 오면은 좀 사두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진다 하면은 진짜 이쁜 자리는 20만원이겠죠. 여기 오면은 한 번만 더 오면은 난 또 살 거야. 왜?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거든. 근데 아무튼 이런 자리들, 이건 좀 힘들겠죠. 이건 좀 힘들 겁니다. 근데 아무튼 25만원은 그래도 와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한 종목 남았죠? 한 종목 남았는데 그 한 종목을 왜 마지막에 소개하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땐 얘예요.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에선 얘가 제일 좋아 보여요. 진짜 HMM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요. 네, 그 종목은 저는 뭐냐면요, 얘입니다. 두산중공업이요. 네, 두산중공업 우리 방에서 뭐 맨날 많이 나왔던 거죠.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두산중공업 두 개는 잘 될 거라. 삼성 엔지니어링은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지금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두산중공업이나 SK이노베이션은 그래도 좀 나왔죠. 근데 두산중공업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아직은 좀 그냥 뜬구름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두산중공업이 왜 나는 너무 좋아 보였냐 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두산중공업 1분기 회사에서 이제 공시한 자료인데요. 여기서 뭐 다른 것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왜 나는 얘가 정말 괜찮아 보였냐면, 이 성장 사업 상황, 이거 신재생, 수소, 가스터빈, 차세대 원전, 전 이거요. 난 이것 때문에 얘네가 대박이 터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물론 싸우실 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두산중공업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친환경 쪽으로 지금 엄청나게 이제 비중을 높이죠. 사업의 비중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런 지금 바이든 정부 때 오면서부터 친환경 관련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얘네가 막 1위, 국내에서 해상 1위고, 뭐 대규모 청정 수소 수요가 예상되는 수소 발전 시장을 선점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친환경 쪽으로 완벽하게 그 포트폴리오를 짠 겁니다. 얘네가 보이는 게.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전 이게 대박인 것 같더라고요. 이 SMR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기사를 같이 한번 봅시다. 스마트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 모듈 원자료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면서 SMR 제조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MR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미국 뉴스케이 등 글로벌 개발사들이 SMR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이를 개조할 기술을 가진 회사는 손가락을 꼽을 정도다. 대만의 TSMC가 고객 주문을 받아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것처럼 두산중공업이 SMR판 TSMC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봐요.
개발사는 난립 중이지만 이를 실제로 구현해 원전 기기로 제조할 수 있는 곳은 많지가 않아요. 두산중공업 하나, 미국 여기 하나, 프랑스 하나, 스페인 하나, 일본 하나, 그리고 일본 6개인가? 6개네. 이해되세요? 그니까 몇 개 없어요. 보시면 개발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3개에서 6개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하나가 누구야? 두산중공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문정부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탈원전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 우리 다음 대선 수자로 나오는 뭐 윤석열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탈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을 하자라는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탈원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왜 원전을 싫어하죠? 그렇죠? 후쿠시마라든지 뭐 그런 거 사태들 때문에 너무나도 큰 피해를 끼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폐기물 버리는 게 너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상당히 싫어하지만 SMR은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누가 갖고 있어? 두산중공업이 세계 6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안 그래도 내년에 분명히 원전 얘기 나올 수도 있을 건데 그럼 그때 얘가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친환경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얘 매출은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특히 그냥 저 원전에서 전 터질 것 같고 SMR에서 터질 것 같고요. 실제로 두산중공업을 보면은 뭐 매출이 물론 작년에는 어마어마하게 줄었네요.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은 그렇게 줄진 않았구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줄었네. 근데 아무튼 이게 넘어오면서 지금 이제 올해는 지금 좀 괜찮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계산을 또 이것도 한번 때려봤습니다. 때려보면요. 멀티플은 대충 6이 나오더라고요. 멀티플 6이 나오고 상장 주시가 좀 많은 게 좀 아쉬워요. 근데 이거 HM하고 비슷하죠. 했을 때 얘가 이 정도 영업이익. 이거는 지금 1분기 때 나왔던 그냥 영업이익 곱하기 4를 한 겁니다. 단순하게 계산한 거예요. 이거보다 늘면은 당연히 이건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얘가 대충 예상 주가가 얼마다? 21,000원 정도 나온다라는 말씀인데요. 21,000원이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50% 오르는 거죠. 쉽게 말해서 50% 정도 오르는 거고 21,000원이라는 가격을 여기서 보면 얘도 참고로 엄청나게 올랐었죠. 예전에 21,000원이라는 가격이 뭐 여기라고 해도 뭐 그냥 충분히 올라갈 만한 자리라고는 보입니다. 이런 자리는요. 옛날에 한번 찍으려고 했었나? 아니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두산중공업이 전 제일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어디까지나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종목은요 그냥 주꾸미가 생각하는 제2의 HMM이 될 만한 종목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미래에 나올 수 있는 건 삼성 엔지니어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이 SK이노베이션일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두산중공업일 것 같은데 아무튼 세 가지 다 어쨌든 망할 일 없고요. 그리고 오랜 기간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사회에서 좋게 비춰질 때가 올 기업들이라고는 확실히 듭니다. 언제 올라올지 모르지만요. 아무튼 이 정도로 전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목적은 지금 혹시 제가 놓치는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제 혼자만의 힘으로 이 종목들을 다 모든 정보를 제가 모을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관계자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꼭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놓칠만한 호재 같은 거라든지 악재 같은 거요. 뭐 삼성 엔지니어링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나 삼성 엔지니어링 현지 직장인데 뭐 이런 점들도 있고 이런 안 좋은 점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조사해서 올려주면 좋을 것 같다 하면 제가 그런 거를 다 또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도움 꼭 부탁드리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 드디어 HMM 제2의 HMM이라고 해본한 거 세 종목을 갖고 왔고요.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 하나 들어간다면 저는 두산중공업에 일단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뭐 그건 여러분의 판단이니까 여러분도 다 여러분 돈이니까 잘 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네 여러분 언제나 열심히 하셔서 언젠가는 주린이에서 주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